네, 그래서 이제 준비되시면 그냥 화면 네, 공유해서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화면 혹시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아, 먼저 이제 발표 기회 주셔가지고 너무 아유, 감사드리고요. 별 말씀을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연구했던 이제 내용은 작년에 제가 이제 SEG에서 발표를 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내용 자체는 이제 기존에 조금 딥러닝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트레이닝 데이터로 주로 이제 신테릭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 데이터로 훈련한 어떤 딥러닝 모델을 필드 데이터에 적용을 하는 이제 워크플로우를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어, 그 신테릭 데이터랑 필드 데이터의 어떤 좀 차이가 클 경우에는 이제 훈련한 모델이 필드 데이터에 적용할 때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는 그런 어려움을 조금 극복을 해보고자 어떤 저희가 이미 생성했던 신테릭 트레이닝 데이터를 조금 더 필드 데이터에 적합한 조금 리얼리스틱한 데이터로 업데이트하는 어, 방법을 이제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네, 사용한 방식은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어떤 그 unsupervised 메서드인데요. 오히려 이제 제 생각엔 딥러닝에 가깝다기보다는 오히려 뭐 저희가 좀 친숙한 그냥 인버전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면 이제 컨텐츠는 모티베이션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xample은 이제 그 앞서 보셨듯이 이제 faulty 단층 해석에 관한 예제를 이제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발표를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모티베이션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먼저 이제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 기반의 딥러닝을 이제 사용을 하면 특히 지오피직스에서는 어, 필 데이터 자체가 워낙 필 데이터 자체가 좀 많이 귀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 네, 실제로 트레이닝 데이터에 사용할 만큼 볼륨을 얻기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신테릭 데이터로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특정 아키텍처를 훈련을 시킨 뒤에 스테일 데이터에 적용을 합니다. 이제 예제는 워낙 많습니다. 속도 분석도 있고, 뭐, 페트로피지컬 프로퍼티를 예측하는 부분도 있고, 뭐, 데이터 프로세싱도 있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폴트 인터프리테이션 관련한 부분도 너무나 많은 연구들이 지금 이제 소개해드린 방식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특히 이제 필 데이터에 적용하는 어려움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해보고자 이제 조금 그림을 보시면 특히 fault interpretation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synthetic 데이터를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맥 이미지를 fault를 포함한 사이즈맥 이미지와 그 해당 폴트에 해당하는 이제 레이블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이걸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해서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한 뒤에 이를 훈련시키고 나서 이제 특정한 주어진 필드 데이터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굉장히 여기서 실패를 많이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실패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이제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식으로 어, 기존의 신테릭 데이터를 뭐 간단한 트랜스폼이나 아니면 어, 랜덤 노이즈라든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제 필 데이터에서 취득한 노이즈를 직접 주입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 데이터를 조금 더 어그멘테이션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트랜스퍼 러닝 방식으로 신thetic 데이터로 훈련한 어떤 딥뉴럴 네트워크를 어떤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를 어떤 필 데이터 타겟으로 지정된 데이터의 어떤 약간의 볼륨의 레이블링을 거쳐서 그 볼륨을 가지고 훈련된 모델을 살짝 업데이트 시켜주는 방식. 또 이제 이러한 필 데이터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연구는 제 생각에는 이제 조금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어떤 목표로 하는 해석하고 싶은 어떤 필 데이터로부터 피처를 추출을 한 뒤에 그 추출된 피처를 직접적으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만든 신테릭 데이터에 주입을 하는 방식입니다. 언스퍼바이즈 방식으로 추가적인 트레이닝 데이터나 레이블링이나 뭐 이런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어떤 뭐랄까요 매뉴얼 워크가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용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식을 설명을 먼저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는 게티스라는 분이 2016년에 이제 발표를 한 논문인데요. 이 방식에는 이제 두 가지 인풋이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컨텐츠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 이미지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스타일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컨텐츠 이미지에 주입하고 싶은 피처를 포함한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것과 비슷한 결과를 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를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이미지를 이렇게 스타일 이미지의 피처를 포함한 어떤 새로운 이미지로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동되는 이제 방식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로스텀을 조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두 개의 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컨텐츠 이미지와 어떤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생성할 그 생성된 이미지 G 사이에 갭을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텀과 두 번째는 이제 스타일 이미지와 또 생성된 이미지, 최종 이미지의 갭을 줄여주는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텀을 이제 최종 로스 텀으로 정의하고 이를 이제 미니마이즈 시켜줄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생성하는 제너럴 이미지가 컨텐츠 이미지와 스타일 이미지 두 가지의 이미지의 피처를 동시에 이제 얻을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로스텀으로 어떻게 컨텐츠 이미지로부터 어떤 그 아웃라인 같은 이제 하이 레벨 피처를 추출을 하고 어떻게 스타일 이미지로부터는 스페시픽하게 어떤 텍스처나 이런 질감들 같은 것들을 만을 추출을 해서 두 가지를 결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저자는 이제 이걸 좀 이제 해결하고자 프리트레인된 뉴럴넷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어떤 예전에 클래시피케이션에 많이 사용한 어떤 BGG라든지 아니면 이런 덴스넷이라든지 그런 프리트레인된 모델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이제 가지고 와서 스타일 이미지와 컨텐츠 이미지로부터 피처들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잠깐만 자동 슬라이드 하는 거 좀 멈추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파워포인트를 되게 오랜만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트레인된 어떤 뉴럴넷을 가지고 와서 파일 이미지로부터 그리고 컨텐츠 이미지로부터 어떤 피처 맵들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점은 저희는 이제 컨텐츠 이미지에서는 하이 레벨 피처만을 킵을 하고 싶고 스타일 이미지로부터는 어떤 좀 텍스처 같은 로우 레벨 피처를
추출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자는 그 피처 맵에서도 조금 깊은 층에서 추출한 어떤 피처들은 조금 하이 레벨 피처들을 보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레이어에서 추출된 피처들은 모두 로우 레벨 피처들을 좀 킵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이제 그런 뉴럴넷의 특징을 이용을 해서 컨텐츠 이미지 로스 같은 경우는 마지막 층에서 추출된 피처 맵만을 가지고 로스텀을 정의를 하고, 스타일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층에서 다 추출된 피처 맵을 모두 가지고 와서 그 로스텀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의된 이제 최종 로스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생성하고자 하는 생성된 이미지는 컨텐츠 이미지에서의 하이 레벨 피처와 그리고 스타일 이미지에서의 로우 레벨 피처를 결합한 이미지가 이제 최종적으로 생성이 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의를 저희가 미리 생성했던 어떤 신테릭 이미지를 컨텐츠 이미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컨텐츠 이미지에 저희가 그 해석하고 싶은 그 단층을 해석하고 싶은 필드 이미지를 스타일 이미지로 이제 정의를 해서 여기서 어떤 질감 같은 로우 레벨 피처를 추출을 한 뒤에 컨텐츠 이미지에 이렇게 주입하는 방식을 이제 좀 사용을 했습니다. 필드 데이터는 걸프 오브 멕시코에서 이제 가지고 온 필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로스텀을 이제 미니마이즈 시키는 데는 이터레이션은 500번을 사용을 했고, 싱글 GPU 사용을 했고, 이미지 사이즈가 256 x 510인데 하나의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는데 한 50초에서 한 55초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필드 이미지인데요. 스타일 이미지로 사용한 이미지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제 어떤 피처들을 추출을 한 뒤에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컨텐츠 이미지, 그러니까 신테릭 이미지에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플리핑을 조금 몇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컨텐츠 이미지에서 이제 갖고 있는 하이 레벨 피처는 당연히 제일 저희가 킵을 보존하고 싶은 피처는 단층의 위치와 각도 이런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스타일 이미지와 이제 컨텐츠 이미지의 그 폴트에 대한 특징이 조금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다행히 결과를 보시면 이제 단층의 어떤 위치나 각도는 저희가 잘 보존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이제 주입이 됐는데요. 가장 제가 이제 조금 결과를 보고 좀 기뻤던 피처는 여기 주로 많이 보이는데요. 이제 이게 그 애퀴지션 상태에서 그 리시버 사이에 갭이 조금 클 경우에 발생하는 아티팩트입니다. 약간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이 이제 당연히 신테릭 데이터에는 없고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필드 이미지에서는 있었는데 다행히 업데이트된 부분에서도 이런 피처들이 생성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도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신테릭 이미지 두 번째 예제고요. 같은 스타일 이미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폴트들은 이제 대부분 위치를 잘 보존을 했고 필드 이미지에 좀 리얼리스틱한 아티팩트나 노이즈들이 잘 이제 주입이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리데이션을 좀 하기 전에 한 가지 조금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이제 알파나 베타가 있는데요. 이제 어느 텀에 저희가 더 좀 치중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조금 추가적인 좀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알파가 조금 많이 큰 경우, 그러니까 컨텐츠 로스의 중요도가 높은 경우, 한마디로
이제 알파가 높은 경우에는 컨텐츠 이미지의 어떤 피처들을 저희가 더 갖고 싶고, 스타일 이미지의 피처는 아주 조금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파가 상당히 큰 경우에는 거의 컨텐츠 이미지, 오리지널 이미지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처가 아주 스타일 이미지에서 나온 피처는 거의 이제 들어가지 않았죠. 근데 이제 알파가 조금 더 이제 감소할 경우, 점점 더 이제 스타일로스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스타일 이미지로 추출된 피처들이 조금씩 더 이제 주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알파가 1인 경우, 조금 이상적인 형태의 저희가 목표로 하는 조금 리얼리스틱한 신테릭 이미지가 이제 생성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파를 더 낮출 수 있는데요. 더 낮출 경우는 예를 들어 0.01 정도로 낮추면 약간 조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이 부분에 있는 이제 폴트들이 이제 거의 사라졌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이제 그 아람코에 있는 스폰서들한테 이제 소개를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아람코에는 이제 그 랜 데이터에서 이제 폴트 단층 해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도움을 받고자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니얼 서페이스의 컨디션이 되게 조금 좀 안 좋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미지에서 폴트가 이렇게 없는 경우도 흔하니까, 오히려 이런 걸 가지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폴트가 없는 곳에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건 결국 나중에 이제 다음 스텝에서 이 업데이트된 그 리얼리스틱한 신테릭 이미지는 그 추가적인 단층 해석 프로그램 뉴럴넷을 훈련하는 데 사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는 결국 인풋으로 사용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레이블과 당연히 매치가 정확하게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알파를 정의하는데 약간 조금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이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리데이션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업데이트된 데이터의 그 유사성 자체를 좀 살펴봤습니다. 시즌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했는데, 이걸 사용해서 이제 그 저희 업데이트된 이미지가 실제로 이제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타겟 필드 데이터와 얼마나 더 유사한지를 비교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 비교한 점은 이제 당연히 이건 이제 단층 해석 프로그램을 위한 거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신테릭 이미지로 훈련한 같은 딥뉴럴 네트워크로 해석한 단층 해석 결과와, 그리고 업데이트된 신테릭 이미지로 훈련한 딥뉴럴 네트워크가 해석한 이제 단층 해석 자체를 이제 비주얼적으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 데이터 자체의 피처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티즌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기서 그 각각의 오리지널 신테릭, 그리고 업데이트된 신테릭, 그리고 필드 이미지로부터 패치들을 여러 개를 추출한 뒤에 알고리즘을 돌리면 그 하나의 패치들이 모두 로우 디멘셔널 맵에 매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되는데, 보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저는 조금 비주얼적으로 이제 따로 분리를 해서 좀 확률 분포 이런 맵을 좀 매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육안으로도 확연히 좀 구분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신테릭 데이터의 어떤 확률 분포고요. 그리고 가운데 그림이 업데이트된 신테릭 이미지의 확률 분포.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저희가 그 단층을 해석하고 싶은 타겟 필드 이미지의 확률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안으로 봐도 신테릭 이미지보다 업데이트된 필드 이미지가 훨씬 그 타겟 필드 이미지와 유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퀀티파이를 위해서 이제 확률 분포 이제 상의 거리를 좀 구분하는 KL 다이버전스 계산을 해봤는데 역시 이제 업데이트된 이미지와 그 필드 이미지 사이의 유사성이 훨씬 높았음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사한 경우 업데이트된 신테릭 이미지로 훈련을 한다면 그렇게 훈련한 딥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이 그냥 오리지널 신테릭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높을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실제로 저희가 그 이렇게 업데이트된 신테릭 이미지를 사용해서 훈련을 할 경우 그 훈련된 모델이 관측을 더 잘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역시 같은 타겟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딥뉴럴 네트워크, 저는 이제 딥랩 V3라는 레즈넥 기반의 그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랩 V3를 사용했고 트레이닝 데이터는 볼륨이 200개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터레이션 100 그리고 트레이닝 타임은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로스 트렌드인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업데이트된 신테릭으로 훈련할 경우에는 이제 그 수렴이 조금 더 더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피처 자체가 이제 신테릭 저희가 갖고 있는 오리지널 신테릭보다는 조금 더 컴플렉스하니까 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제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타겟 필드 이미지고요. 여기 있는 보이는 단층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그 업데이트되지 않은 오리지널 신테릭 이미지로 훈련한 모델이 해석한 결과입니다. 생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그냥 신테릭 이미지로만 이제 훈련을 했음에도 꽤 단층들을 잘 해석을 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단층이 없는 곳에서도 단층이라고 이제 해석한 조금 false positive들이 조금 많이 발생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fault 해석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샤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번 결과는 업데이트된 신테릭 이미지로 훈련한 모델이 이제 단층을 해석한 결과고요. 아까 이제 보였던 이런 좀 false positive들이 거의 대부분 사라졌고 기존에 해석했던 그 단층보다 훨씬 더 샤프해지고 조금 정확도가 올라갔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면 네, 주제 자체,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신테릭 이미지가 필드 이미지와의 갭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타겟하는 필드 이미지 자체의 피처를 직접 추출해서 이제 저희가 이미 생성했던 신테릭 이미지를 업데이트 시켜보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뜻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범용성이 조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험을 진행하면서 폴트해도 되니까 뭐 채널에도 해보자, 아니면 뭐 솔트 인터프리테이션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속도 분석이든 뭐든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을 사용하는 신테릭 데이터로 훈련을 하는 대부분의 방식에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제 같은 실험실 친구랑 이제 좀 최근에 이제 얘기를 해서
뭐 속도 분석이든 뭐 CO2 모니터링이든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시도를 해볼까 이렇게 이제 얘기 정도 이제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너무 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거나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허승이사 들어왔네요. 최병훈 씨도 들어왔고. 질문이나 뭐 코멘트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저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아까 그 티즈니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신 거에서 이렇게 레이턴트 네. 스페이스처럼 그 로우 디멘전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플롯해서 보여주셨었는데 네. 그때 그 티즈니가 이제 로우 디멘전으로 만들기 전에 어떤 네. 벡터에서 이거를 이제 티즈니로 이렇게 그 저차원으로 만드신 건지 좀 궁금해서요. 네, 네. 그 이미지에서 이제 피처 맵을 어떻게 뽑으셨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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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디즈니 자체가 이제 좋은 알고리즘이고 되게 저차원으로 매핑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다만 그 인풋 이미지의 디멘션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좀 작동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용한 건 이제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의 패치를 이제 해서 이제 매핑을 진행을 했고요. 아니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는 조금 그 오로잉 코드 같이 그 말씀하신 레이턴 스페이스를 좀 뽑아낼 수 있는 아키텍처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 자체의 어떤 그 레이턴 스페이스를 뽑아내고 거기서 이제 티즈니를 사용하는 방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오로잉 코드가 잘 훈련이 됐다는 가정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현재는 그냥 저 패치에서 이렇게 뭐 플래튼 시켜가지고 벡터로 쭉 만드신 다음에 저차원으로 이렇게 플랫하신 건가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네. 작년에 했던 거라서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예,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저는 이제 오른 코드를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네. 알고리즘 나중에 코드 짠 거 다시 보고, 혹시, 예,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거랑 다른 경우라면 제가 다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없으세요? 제가 또 질문 하나 할까요? 그럼요. 저기 제일 앞 페이지로 한번 잠깐 가보실래요? 네, 거기 이 연구의 그 취지로서 처음에 얘기할 때 그 다음 페이지인가요? 그 어그멘테이션 카테고리하고 네, 그 트랜스퍼 러닝 얘기를 살짝 했잖아요. 네, 사실은 이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카테고리라기보다는 제 느낌에는 오히려 또 다른 카테고리로 그 데이터의 편향성을 줄여줬다라는 주장이 더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네, 네, 왜냐하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개수를 늘리는 방법인데 이건 늘리는 건 아니고 데이터의 말하자면 성질을 좀 바꾸는 거잖아요. 네. 데이터가 좀 바이어스 되어 있는 데이터를 좀 더 제너럴한 데이터로 바꿔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약간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기에는 조금 예, 제가 자신감이 좀 부족한. 그걸 내면은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쓰는 용어인지 아닌지 또는 이런 그런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딥 바이어스를 줄여줬다. 데이터가 신세릭으로 만들면서 생기는 바이어스가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일반적인 리얼 데이터처럼 바이어스를 줄이는 효과다라고 주장하는 게 훨씬 더 말하자면 조금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한번 이거 코멘트 예, 제 생각을 예, 교수님이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오히려 이제 제 생각은 이제 반대인 것 같아요. 바이어스를 더 늘리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음, 지금 이 방식에서는 이제 필 데이터를 저희가 가정을 하고 이 필 데이터에 국한돼서
그 피처들만 그렇죠. 가지고 이제 그렇죠. 현재를 바이어스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달랐지만 저는 그러니까 필드 데이터가 타겟이고 필드 네네. 데이터가 말하자면 우리의 목적이 전체 그 올바른 경우라고 하면은 네네. 거기에 맞춘 거죠. 맞아요. 예. 네네. 그렇죠. 근데 네. 바이어스라는 용어가 진짜 그 거꾸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네. 뭐 조심스럽긴 하네요, 진짜. 네. 아, 그래도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그 조금만 또 다음 페이지를 한번 차근차근 하나씩 좀 보면서 기억나는 걸 조금 얘기 좀 해볼까요? 또 네. 그다음, 여기서요. 여기서 그 아까 VGG 썼다고 했던가요? 네. BGG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VGG가 아마 그 거기가 아마 레이어가 꽤 많을 텐데 네. 이게 그 말하자면은 보통 그 뉴럴 트랜스퍼 그러니까 스타일 트랜스퍼에서 쓰는 한 4개 정도를 뽑아내는 걸 보통 말하자면 원 논문에서 많이 그걸 했기 때문에 따라하긴 네. 하는데 네. 사실은 그 사이스믹 데이터는 이런 풍경화한 스타일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몇 번째 거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약간 퍼포먼스가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스타일을 뽑을 때 네. 아, 네. 맞습니다. 조금 근데 그 뭐 이제 결과가 잘 나오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시는 그 의견은 없는데 어쨌든 네. 그거를 뭐 사전 말하자면은 그런 말하자면 뭐지 튜닝 같은 거 좀 해봤나요? 실험 같은 걸 많이? 아,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일단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BGG 같은 경우는 프리트레인 모델이 이제 그 내추럴 이미지에서 트레이닝 됐기 때문에 일단 인풋이 채널이 3개여야 됩니다. RGB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프리트레이닝 된 그렇죠, 게 그렇죠, 있고 그렇죠, 왜냐면 맞아요. 네. 예, 이 트레이닝 자체가 이미 엄청 대량의 데이터로 이미 트레이닝이 훈련이 잘 된 모델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이걸 그대로 사용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사이즈믹 같은 경우는 채널이 1개니까 음. 그냥 남은 2개를 그냥 복사해서 아, 카피해서 이제 3개로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에러 상황이고 왜냐면 제가 BGG를 따로 프리트레인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좀 뭔가 어플리케이션도 마땅치 않고 데이터도 마땅치 않아서 일단 그런 식으로 처음 시도를 해봤었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레이어에서 어떻게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워낙 그 변수는 많지만 그 성능에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처음 시도만에 되게 잘 나와가지고 그냥 결과가 결과가 잘 나오니까. 그래서 그러면 네 그죠? 추가적인 하는 실험은 거죠. 나중에 하자. 네, 먼저 결과부터 만들어 보자 이래서 진행하다 음, 보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스킵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네, 제가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또, 다음, 다음. 아, 요 전에서 요건가? 요 다음인가? 그 서로 비교해 보는 거 있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예, 그쵸? 근데 네, 이 비교할 때 네, 그거가 좀 더 조금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불가능했었나 보죠. 제 생각에는 아까 이거를 말하자면 그 뭐죠? 스타일을 먹였을 때 네. 도대체 뭐가 바뀌었는지를 그냥 그 서브트랙션으로 해보지는 않았어요, 혹시? 아, 왜냐면은 지금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 리얼 데이터들은 항상 네, 이런 그 알잖아요. 우리가 그 뭐죠? 이게 스택드 데이터잖아요. 스택 데이터. 네, 결국엔. 그죠? 네, 스택드 데이터가 리얼 데이터니까 그 아티팩트들이 항상 생기거든요. 폴트 옆에 이렇게 말하자면 네, 잔상들이. 네, 요런 게 말하자면 그 리얼 데이터에서 주로 나타나는 스타일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잔상들이 잘 나타나는지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뚜렷하게 그 스타일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대충 봤을 때 그 스타일과 달리 이게 네, 네. 말하자면은 그런 특성들을 말하자면은 얘가 그 말하자면 생성해냈구나라는 어떤 명확한 그 시그널들을 좀 볼 수 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좀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 그냥 네, 뺄셈만 해가지고 원래 데이터에서 네, 네, 그러면은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아티팩트들이, 그러니까 아티팩트가 우리가 원하진 않는 거지만 그게 생성돼야지 진짜에서도 생성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아티팩트 효과가 어느 정도 잘 얘가 시뮬레이션 하는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아까 보면서. 음, 근데 네, 어쨌든 보이긴 보이는데 그게 일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는 네. 뭐 진짜 데이터, 이제, 네, subtraction 할 경우에 이제 좀 더 예, 이제 확연하게 쉽게 보이게, 보이겠죠. 네, 확인하게 보이게. 예, 그거 하고 그리고 네, 그 뭐죠? 아까 처음 질문한 거 네, 티스니는 솔직히 말해서 저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뭐냐면은 일단은 뭐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 거는 참 좋은 건데 티스니가 하는 일은 얘는 주로 그 워드 그 매핑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죠? 내추럴 랭귀지에서 그 단어들의 말하자면 유사성 같은 거 찾아낼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벡터들의 그 말하자면은 유사성을 보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네. 근데 이 지금 여기서 랜덤하게 뽑아냈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유사성이 원래 그 뭐죠 깨끗한 뭐냐면 신세릭 데이터에서는 유사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얘를 그러니까 신세릭 데이터를 티스니로 돌리면 비슷한 애들끼리 뭉치는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노이즈가 적으니까. 근데 이 그 노이즈가 약간 들어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스타일을 여기서는 줬다고 그 주장하는 거지만 이 네. 스타일 준 거나 노이즈가 있는 거나 거의 다 약간 말하자면 유사도가 말하자면 군데군데마다 오히려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또는 아니면 거의 다 유사하니까 뭉쳐 있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네, 이 부분 좀 이제 그러니까 그게 추가적으로 과연 더, 스타일일까? 그러니까 요게 뭐 요 주장 자체가 완벽하게 틀리다는 건 아니고 약간 조금 그 뭐랄까요? 조금 그 좀 과한 주장? 그러니까 맞았다라고 주장할 때 티스니는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보여주는 건 맞지만 그게 스타일을 얘기하는 걸까? 스타일에 그런 요소도 있긴 해요. 분명히 그죠? 네네. 스타일도 그런 그 서로 그 벡터들의 비슷한 거를 모아주는 건데 그게 전반적으로 다 비슷하니까 막 집중 형상이 나타날 거고, 근데 약간 조금 그 뭐죠 어널리틱한 그 말하자면은 그 접근 그 설명이 약간 그 뭐지 부족하지 않나 그 부분에서 약간 동의하기가 제가 조금 힘든. 그러면 이제 조금 설명을 바꿔보겠습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시즈니가 이제 일단 워드에 사용된다는 건 이제 전 우선 잘 몰랐습니다. 우선 제가 봤던 논문들에선 다 이미지에서 사용을 했던 것만 아, 봐가지고. 네, 일단 먼저 이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티즈니로 매핑을 할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특정 그 맵에다가 매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2디멘션으로 매핑을 했는데요. 100 바이 100짜리 어떤 맵입니다. 그래서 이 신테릭과 업데이트된 이미지, 그리고 필 데이터로 이제 매핑을 하게 되면, 유사성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도 동의하는데요. 각 어떤, 예를 들면 이 패치들마다 서로 비슷한 애들은 비슷한 애들끼리, 그리고 다른 애들은 그 거리를 더 맥시마이즈하고 비슷한 애들 사이의 거리는 미니마이즈하는 알고리즘으로 그쵸, 제가 그쵸, 이해를 맞아요. 예,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매핑을 한 결과를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그림이 모두 같은 스페이스에 매핑이 된 스페이스 그 디스트리뷰션입니다. 보시면, 예를 들면 이 신테릭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오른쪽 상단 부분에 상당히 많이 집중이 돼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어, 이 구역만의 피처들을 신테릭 이미지는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네네네. 왼쪽 상단의 어떤 피처들을 신테릭 이미지가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네. 반면에 저희가 갖고 있는 필드 이미지와 그리고 업데이트된 이미지 모두 이제 중앙 부분에 이제 집중이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밀도가 상당히 높아서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업데이트된 이미지와 필드 이미지의 어떤 그 피처가 공통된 피처들이 저희가 갖고 있던 오리지널 신테릭보다는 훨씬 높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혹시 아까 유사성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이제 분포 자체를 당연히 이제 필드와 그 업데이트된 신테릭 자체의 어떤 피처들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일단 우선 추출한 랜덤 패치들도 좀 상당히 많은 패치를 이제 추출을 해서 매핑을 했고요. 그래서 보면 제 생각엔 좀 의미가 꽤 잠깐만요. 지금 요 네. 전에 좀 뭐죠? 제가 약간 좀 오해했나 본데, 네, 이거를 지금 여기에 컬러가 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scene up 1, scene up 2, rear에서. 네. 이 두 가지는 뭐죠? up 1, up 2는? 어번 워트는 지금 여기는 하나만 했는데 제가 아까 예제로 이제 보여드렸던 그 신테릭 예제가 두 또 개였거든요. 다른 센세리 자료가 있는 네, 거군요. 네, 네, 네. 그래서 두 그래서 가지 다, 네 개를 말하자면 동시에 여기다가 쭉 뿌려봤더니 네, 네, 얘네들이 같은 곳에 모여 있었다는 얘기죠. 네, scene 네, up 1, up 2와 real이. 네, 네, 그런 의미라면 맞네요. 그런 의미라면 거기서 비슷한 말하자면 벡터 말하자면 연관성을 갖는다. 네. 그렇지만은 깨끗한 데이터들은 조금 떨어져서 나타난다. 네, 그리고 깨끗한 데이터가 이제 떨어진 건 아니고요. 약간 모두 같은 공간을 차지하긴 하는데 깨끗한 데이터는 특정 구에게만 좀 몰려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빨간색 점들을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다 뿌려져 있는 게 아니고 특정 부위에만 이제 집중이 돼 있는데요. 이제 이걸 해석을 뭐 만약에 한다면 이제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노이즈가 없는 깨끗한 어떤 단층이라든지 사이즈믹의 어떤 특징을 이 공간에서 이제 네. 포함한다는 의미고요. 근데, 노이즈들이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요거는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게 티스니는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넌리니어하고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친구들은 어떤 거리 개념 자체는 그냥 정성적인 의미로만 네네, 해석해야지 그거를 정량적으로 접근하면 그러니까 PCA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PCA는 맞습니다. 서형대 수학적으로 완전히 맞는 얘기니까 네네, 분포 보는 거지만 얘는 굉장히 데이터 디펜던트하고 그래서 그거에 떨어진 정도 뭐 그 정도만 그런 네, 네, 뭉쳐 있냐 그것만 해석에 쓰지 이렇게 약간 뭐죠? 데이터의 성질 분석에는 잘 활용되지 않는 터라서 조금 네네, 좀 논리 개발이 조금 더 또는 설명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네네. 안 네, 그러면은 그건 예,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 당장에 여기 엑시스 자체도 이제 피지컬 미닝이 하나도 없고, 그쵸. 네, 항상 이제 결과가 매번 또 인풋에 의해서 바뀌니까 어, 조금 이제 신뢰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거는 뭘 쓴 거예요? 폴트 디텍션은 그냥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 말씀이세요? 폴트 디텍션은 세그멘테이션 코드는 딥랩 VCD가 뭐예요? 네, 이거 딥랩 V3라고 이제 세그멘테이션에서 좀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알고리즘인데, 알고리즘이 아니고 아, 뉴럴넷인데, 이건 되게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파이토치나 아니면 뭐 텐서플로우 전부 다 이제 내장된 뉴럴넷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요? 어디서 예, 만든 되게 거죠? 제가 알기로는 구글입니다. 구글에서 만들었고, 어, 그냥 유넷 중에 하나예요? 유네즘이랑은 조금 다르고요. 다르고요. 레즈넷이라고. 그러니까 네네. 사이스미 거기서 만든 거는 아니고 그냥 뉴럴 네트워크에서 하는 이런 말하자면 폴트 찾기에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 인식하는 데 좋은 네네네. 그거군요. 네네네. 음, 맞습니다. 그래서, 레지넷 예. 50.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 비슷한 거를 거기 인하대에서도 했지 않았어요? 그 대신 사이클겐으로 이걸 하지 않았어요? 예, 뭐 여기 학생 들어와 있는데 네.
결국은 그 신tek 데이터를 리얼 데이터랑 비슷하게 만드는 방법인데 공교롭게도 어떻게 우연인지 공교롭게도 저희 쪽에서 한 거는 또 뭐 픽스 투 픽스나 저기 사이클겐으로 했었는데 그쵸? 여기 강민준 씨께서는 그 이걸로 했네요. 저희 스타일 트랜스퍼. 스타일 트랜스퍼로 그냥. 아, 그러면 네. 그 필드 이미지를 여러 개를 이제 놓고 그 사이클겐을 하려면 이제 매칭은 필요 없이 그냥 네네네. 네, 타겟 데이터 볼륨을 네,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겐을 하나 훈련을 시키고 네, 그 스타일 트랜스퍼링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그 단층 해석하기 위한 그 신세틱 트레인 데이터 셋을 이제 타겟 데이터처럼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제 훈련을 시켜서 하는 거죠. 네, 거의 네, 예, 개념 뭐 목적은 네, 똑같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예, 결과가 혹시 어떠셨어요? 네, 결과는 근데 저희가 그 데이터셋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오늘 보여주신 것만큼 그렇게 아주 잘 나오진 않는데 리얼 데이터 근데 그거는 데이터도 동일하게 해보고 뭐 네트워크도 동일하게 써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저희 우리 스터디 그 모임 그 홈페이지에 그 동영상 발표했던 거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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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저도 그 티즈니 분석한 거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네, 물론 이 동일한 케이스가 아니라서 저희는 이제 해보면은 상대적으로 그 특징이 뚜렷하면은 티즈니에서 그룹핑이 되게 잘 됐었거든요, 보통은. 네, 근데 이제 보여주신 거는 이제 뭐 특징이 좀 있기는 하지만은 거의 전반적으로 퍼져 있어가지고 이 네, 앞에 슬라이드 그림에서 네, 네, 뭐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이 인코더를 써서 이렇게 레이턴스 벡터를 가지고 티즈니 분석을 했다기보다는 바로 그 사이즈믹 섹션에서 패치를 그대로 써서 분석을 해서 이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네, 제가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나서 네, 예 그리고 이 지금 사용하신 데이터가 사실 그 필드 데이터하고 신세틱하고 좀 다르다고는 했지만은 사실 보면은 대략 그 레이어 인터페이스 DB나 아니면 폴트의 네, 네, 딥도 거의 유사한 그 이미지를 써가지고 네, 제가 보기에는 방향이, 사실은 그쵸? 예, 이 네, 관점에서는 되게 비슷한 단면이라서 티즈니 분석도 이렇게 그래서 이게 비슷한 그 범위의 플랫이 된 게 그런 것 때문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네. 혹시 이거 그러면은 이 단면 말고 전혀 구조적으로 다른 단면 가지고는 혹시 안 해보신 건가요? 이걸 이제 조금 익스텐션 하려고 이제 한 게 있는데, 약간 이제 같은 지역인데, 그냥 플리핑을 해서 폴트를 이제 조금 반대로 음, 디핑을 좀 바꾸거나 하고, 그리고 좀 다른 지역에서 좀 한 게 있는데, 뭐, 저도 운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결과는 좀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음, 단지 이제 좀 저희가 3D 임플리멘테이션을 좀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게 사이클겐이랑은 다르게 좀 이게 그냥 약간 이미지 투 이미지, 그러니까 3D 이미지를 만약에 저희가 파일 트랜스퍼를 사용하고 싶으면 GPU 메모리를 좀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지금 많이 막혀 있어가지고 익스텐션 쪽은 조금 이제 더뎌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뭐 말씀하신 디핑이 조금 다르거나 같은 지역입니다. 근데 같은 지역에서는 결과가 그래도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필드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또 새로 뉴럴사인 트랜스퍼를 이제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돼서 이제 그건 아직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이 지역에서는 결과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재밌었고 저희도 했던 거랑 뭐 비슷한 목적이라서 비교를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네네. 진짜. 네. 저도 이제 동영상 교수님 발표하신 거 이제 참고해서 혹시 뭐, 예, 좋은 생각 있으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그 오픈돼도 상관없는 거죠? 아, 네. 저도 그런 쪽은 잘 알지 못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이게 지금 네. 학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인데 상관없을 것 아, 같아요. 그러면 이미 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냥 유튜브에 올리게요. 네. 네.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 네, 네. 하세요. 지금 이제 노이즈를 첨가하기 위해서 썼던 로 데이터를 이 지역 데이터가 아니고 다른 지역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노이즈 양상이 바뀔까요? 라는 게 첫 네. 번째 질문이에요. 노이즈 양상.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스타일 있죠, 이제 스타일 양상. 이 그러니까, 스타일 이미지를 다른 지역으로 바꾸면 이제 네.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음, 이걸 처음에 보셨던 이거랑 비슷한데요. 이것도 이제 그냥 제너럴하게 스타일 이미지였던 저희가 원하는 텍스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컨텐츠 이미지에 주입하는 건 당연히 주입되는 이미지의 피처들은 스타일 이미지로부터 추출이 되는 거라서 그 파라미터만 잘 이제 정의가 된다면 제 생각에는 뭐 다른 지역의 이미지를 얼마든지 넣으셔도 그 지역에 있는 노이즈나 어떤 피처들을 충분히 잘 컨텐츠 이미지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신스틱 데이터로 트레이닝한 결과에 내가 해석하고 싶은 지역의 노이즈를 첨가를 해서 다시 한번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가 분석하고 싶은 지역의 데이터에 단층 해석을 한다. 네네, 이런 맞습니다. 플로우로 가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약간 제 생각엔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원래 그냥 realistic synthetic data를 생성한다라기보다는 음, target oriented된 그렇지. 음, 트레이닝 데이터를 생성을 한다 하는 음. 게 조금 더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네, 지금 트레이닝을 시킬 때 노이즈를 첨가시켜서 폴트를 디텍션을 했는데 네. 아까 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순히 빼면 원 로 데이터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필터로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네. 저 비슷한 걸 테스트를 했었는데 이제 아, 혹시 네. 제가 이해한 게 더 맞으면 나가면 그게 디노이징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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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컨텐츠 이미지를 필드 이미지로 넣고 스타일 이미지를 이제 신테릭 이미지로 넣으면 응. 같은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디노이징이 되냐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렇게 테스트를 했었는데 응, 실제로 디노이징이 됩니다. 되는데 응, 좀 위험한 게 왜냐면 저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희는 폴트의 어떤 특징들은 무조건 보존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레이블 이미 만들어진 레이블들이 다 거기에 초점이 돼 있기 때문에. 응, 근데 디노이징을 할 경우에는 특히 필드 이미지의 스타일 이미지의 어떤 디노이징을 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폴트들도 다 좀 날아가는 경우도 많고 음. 응, 그리고 이제 층이 좀 왜곡되는 경우도 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이제 잘 조절하면 좋은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는 있지만 저희가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보다는 좀 더 리스크가 큰 편이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좀 결과에서 제외를 했었습니다. 근데 응. 좋은 그러니까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외려 지금 우리가 이제 스택 섹션에서 폴트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네. 신세틱 데이터로 샷 게더나 뭐 리시버 게더에서 네. 디노이징을 하는데 이런 거를 쓰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뭐 봤던 것 중에는 되게 제 눈에는 정말 리얼한 노이즈를 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그걸 감사합니다. 만들었으면 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네. 강하게 들거든요. 네. 네. 아주 좋은 그럴 지적이십니다. 수도 있겠네, 진짜. 네. 저 초창기에 지 교수님이 학회에서 발표하셨던 그 부분의 노이즈
노이즈만 뽑아내는 방법으로 썼던 거를 이걸로 쓰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확 들어서. 아, 그쵸, 맞아. 응, 응. 아무튼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더 코멘트 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아니면은 뭐 다음 주에 나는 꼭 발표하고 싶다는 사람 없고 없으면 그냥 네, 뭐 이게 나왔으니까 사실 제가 다시 한번 전에 했던 거 보니까 지금 그 픽스 투 픽스로 한 거는 여기서는 안 했었더라고요. 그쵸. 그땐 사이클계만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학생도 들어와 있으니까 병훈이가 그 학위 논문으로 그거 다 여러 가지 종류를 다 해서 하는데 그 픽스 투 픽스 부분만 좀 정리해서 다음 주에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픽스 투 픽스 괜찮겠네요. 네, 거의 비슷한 말하자면 어프로치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네, 이것도 딱 그러니까 매칭되는 게 있으니까 페어드 학습이니까. 네. 괜찮아요? 다음 주에 준비해 줄래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뭐 사이트에다가 그냥 써 놓기만 하면 돼요. 제 거 이렇게 밀어버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민준 씨도 꼭 들어와서 들으셔야겠네, 그죠? 네네, 네. 최대한, 네. 학기가 시작돼가지고, 아직은 아, 바쁘지만, 벌써 지금 개강했나요? 네네. 그래서, 하지만, 네, 최대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